동아시사 온에어. 안녕하세요. 동아시사 온에어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중간고사로 바빴던 4월이 지나가고 5월이 시작되었네요. 저는 시험도 끝나고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동아인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내서 5월을 시작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와이스의 치얼업. 아까는 못 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샤.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까 이라 저러지마. 할만하지 않아. 부르게 해줄게 baby. (2016학년도 5월) 첫째 주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16년 동아재능기부 봉사단 참가동아리 모집 안내입니다. 이 활동은 동아리 소속 학생 또는 끼와 재능이 있는 일반 학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5월 11일 수요일 1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능기부 봉사단은 공연, 전시, 교육 및 강연, 기타 분야가 있으며 선발될 경우 총장 명의의 확인서 발급, 봉사시간 인정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소식은 2016학년도 동아팝송대회 개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9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이며 부산 경남 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어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며 지원 접수자에 한하여 5월 12일에 예선을 치르고 본선 진출자를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은 2016년 상반기 동아비교과 스탬프제 실시 안내입니다. 이 활동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 혹은 이수할 때마다 점수를 주며 점수는 비교과 스탬프북의 담당자가 발급하는 스탬프를 받으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에게 별도의 기념품을 주며 최다 득점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프로그램을 참가한 학생에게 별도의 기념품을 주며 최다 득점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식에 대한 동아인의 질문과 자세한 설명을 알아보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육성재 조이의 어린애. 마지막 소식에 대해 동아인이 질문을 보내주었는데요. 어떤 질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스탬프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신청하면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동아비교과 스탬프제에 대한 동아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동아인들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양예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예슬 기자 나와주시죠. 다우뉴스 양예슬 기자입니다. 먼저 동아비교과 스탬프제에 대해 잘 모르는 동아인들을 위해 간략한 설명 부탁합니다. 동아비교과 스탬프제란 교내외에서 활동한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 참가 실적에 따라 장학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규과 교과목 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역량 강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정규 과목이 아닌
동아리나 학과 학회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더불어 봉사활동, 진단검사, 멘토링 및 공모전 참가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서는 친화적 인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실용적 전문 역량, 통섭적 창의 역량, 글로벌 도적 역량, 선도적 지역 혁신 역량 등 총 6개의 역량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6대 역량 프로그램에는 어떤 활동들이 해당하나요? 역량 프로그램마다 다른데요. 한 가지를 예로 들자면 통섭적 창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독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창업 동아리나 글쓰기 클리닉, 학습법 특강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각 역량 프로그램마다 추구하는 역량이 다르고 그에 맞는 3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양희슬 기자, 동아비교과 스탬프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혁신센터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스탬프북을 받으면 됩니다. 그 뒤에는 앞서 설명한 6대 역량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자나 학과 학사 조교가 발급하는 스탬프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탬프북은 각 프로그램 부서나 학과 사무실 및 교육혁신센터에서 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네요. 그럼 만약 비교과 스탬프를 다 받았다면 비교과 스탬프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자신이 스탬프를 다 받았다면 완성된 스탬프북을 승학캠퍼스 인문대 304호에 있는 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기간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금요일까지로 2016년 상반기에 활동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하네요. 더불어 프로그램 최다 득점자 80명에게는 개인별로 장학금 20만 원을, 스탬프제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별도로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많은 동아인들이 동아비교과 스탬프제를 통해 다양한 역량 강화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양혜슬 기자 수고하셨고요. 2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칼리 레이 잽슨의 I Really Like You. But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I really like you. I don't want you. Do you want me? Do you want me to? I really. 참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대학 방송 참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대학 방송 우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회 이슈 청춘 키워드. 여러분은 이번 중간고사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 많은 동아인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혹시 중간고사 기간에 악마의 스누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악마의 스누피라는 말은 최근 GS25에서 출시한 더 진한 커피 담은 커피 우유에 그려진 스누피를 보고 누리꾼들이 지은 별명인데요. 이러한 별명이 붙은 이유는 바로 우유 안에 들어있는 고카페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누피가 그려진 이 커피 우유에는 500ml를 기준으로 237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성인 기준 하루 카페인 권장량인 400mg의 절반을 차지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누피가 그려진 커피 우유가 고카페인 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밤을 새우기 위해 이 제품을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제품을 과량 복용할 경우 불면이나 두근거림, 손떨림, 심한 경우에는 흉부 통증도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이 커피 우유를 SNS상에서 알게 되어 시험 기간에 학교 앞 편의점에서 찾아봤는데요. 하지만 제가 갈 때마다 다른 학생들이 사가서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제가 한두 번 그 커피 우유를 찾은 것이 아닌데 말이죠. 아마 많은 학생들도 저와 같이 그 커피 우유를 찾았나 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학생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 커피 우유에는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 우리들의 몸에는 좋지는 않죠. 이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잠이 안 온다는 고카페인 커피 우유를 먹으면서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밤을 새우기 위해 잠이 안 온다는 이 우유를 마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상황을 보면 밤을 새우기 위해 그 우유를 마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동아인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럼 다음 청춘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아인 여러분은 졸업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학사모나 새로운 출발, 아니면 설렘? 아마 동아인들도 졸업식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졸업식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인하대학교 자유 게시판에는 개교기념일에 맞춰 4월 졸업식을 추진하는 학교 측의 계획에 항의하는 박사과정 수료생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박사과정 수료생은 갑작스러운 졸업식 변경에 대책이 서지 않는다며 졸업식장에서 학위복 없이 노트북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퍼포먼스를 벌여 4월 졸업식이 강압과 폭력이라는 점을 보여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하대 최순자 총장은 대학원의 확인에 글을 쓴 사람의 박사학위에 대해 제대로 평가한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을 쓴 수료생에 대해 대학원 위원회의 총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글과 졸업식장에 노트북을 가져와 논문을 작성하자고 부추기는 사람이 정상이냐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저는 이 글을 처음 보았을 때 인하대 총장의 아이디가 해킹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인하대 총장의 댓글이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물론 졸업식에서 노트북을 가져와 논문을 작성하는 퍼포먼스를 하자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좋지는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학교의 자유 게시판에 개인 의견을 올렸다고 해서 박사학위 수여를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총장의 섣부른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비난이 확산되고 총장이 해당 글을 쓴 박사과정 수료생과 그의 어머니, 지도교수를 만나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그 학생이 자신의 마지막 졸업식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있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더불어 앞으로 이러한 대학교의 총장 갑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상으로 청춘 키워드였습니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오늘 동아시사온에어 7번째 방송 어떠셨나요? 1부에서는 교내 이슈와 함께 동아 비교과 스탬프제에 대해 알아보고 2부에서는 악마의 스누피와 논란이 된 인하대 총장 갑질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동아인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양혜슬, 이다은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